그러니까 이거는 성인이라기보다 어린이의 사고방식이야. 사람 보는 눈은요, 공부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통과를 해야만 남자는 비로소 제대로 된 여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대표님, 네. 요즘 상담 많으신데 최근에 뭐 기억 남는 사례 같은 거 있으세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20대에 이쁜 여자만 미친 듯이 찾는 35살의 남성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결국에는 32살의 아주 평범한 여성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현실과 타협한 케이스인 거예요? 이건 타협이 아니라 각성이죠. 이 남자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대표님, 예전에는 저는 참 바보 같았어요. 이제야 여자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 20대는요 어때요? 눈으로만 진짜 연애해도 연애 가능해. 그렇지 않았어요, 피디님? 이쁘면 되고 설레면 되고. 근데 이렇게 남자들이 이런 여자를 만나다가 뼈아픈 사건을 맞잖아? 그러면 생존 필터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 생존 필터가 뭐예요? 여자를 연애 상대로 보는 그런 눈 말고요. 인생을 함께 살아도 되는지, 이 여자가 정말 괜찮은지,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남자가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겪어봤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여자 보는 눈이 180도 바뀌는 세 번의 그 각성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이 영상을 여러분이 끝까지 보시잖아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통과해야 할 단계인지 버려져야 할 단계인지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쁜 지옥에서 탈출했을 때입니다. 피디님, 예쁜 여자랑 연애해 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다가 카톡 소리에 심장이 철컥 내려앉은 적 있어요? 아, 네. 나중에 핸드폰만 봐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답장이 조금은 내가 늦잖아? 그럼 이 여자한테 내가 왜 늦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하루 종일 핸드폰 때문에 눈치 보게 되는 관계. 그러니까 예쁜 여자와 연애하면 처음엔 천국이지. 근데 예쁜데 이렇게 감정이 불안정한 여자랑 만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건 연애가 아니에요. 정서적 인질극에 가까워집니다.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예쁜 여자가 왜 이렇게 불안하느냐, 이건 거죠. 왜 불안한 거예요? 생각해봐. 예쁜 여자니까 선택지가 많겠지. 그리고 주변에 어때? 남자들이 늘 어슬렁거려. 그리고 인스타 같은 거 하면 DM 오고 연락이 끊임없이 또 오겠죠? 그러다 보면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비교를 하게 돼요. 어떤 비교요? 이런 거지. 지금 남자친구가 최선일까?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 비교가 뭐로 바뀌는 줄 알아요? 끊임없는 시험이 되는 거죠. 막 이런 거지. 나 사랑해? 왜 답장 늦었어? 전 여자친구는 어땠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자는요 계속 증명을 해야 돼. 사랑도 증명해야 되고 충성도 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무조건 다 그 여자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사이클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제 남자의 뇌에서는 더 이상 설렘을 느끼지 못하고 피곤감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대신 딱 하나 나오는 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저랑 예전에 상담했던 28살 남자분도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예쁜 여자랑 만나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 여자랑 살 자신은 진짜 죽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남자는 현실을 딱 깨닫게 되는 거야. 연애는요 설레임으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인생은 우리의 에너지로 버틴다는 걸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그 남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3개월 있다 여자를 만났는데 외모는 되게 평범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처음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요즘 일 바쁘시죠? 시간 제가 맞출게요. 여기에 이제 남자는 뿅 하고 간 거지. 한 번도 그런 거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이 이러는 거예요. 대표님, 저한테 맞춘다고 하는 여자는 처음 봤어요. 저를 맞춘다고요? 너무 배려심 있게 느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이터로 봤을 때 선택지가 많은 여자는요 구조적으로 불안해질 확률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안을 남자가 다 받아줘야 돼. 이게 뭐냐면요, 비유를 굳이 하자면 명품 스포츠카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기름값 많이 나오지. 고치면 보험료에 수리비에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미친 듯이 드는 관계. 그래서 이런 예쁜 지옥을 한번 겪어본 남자는요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내 수명을 갉아먹는 이 예쁨보다는 내 잠을 지켜주는 평온함이 훨씬 귀하다. 두 번째입니다. 통장이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연애할 때 철부지도 너무 귀엽고 백치미도 다 귀엽잖아. 근데 인생에서 현실이라는 파도가 이제 닥치게 되면 이걸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관건인데, 그 순간 남자는 옆에 있는 이 내 파트너가 짐인지 파트너인지 이거부터 확인하게 되죠. 우리 PD님 20대 때 미래를 많이 설계했었나?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만 보잖아, 젊은 친구들은. 근데 이제 30대 전후가 되잖아. 그럼 이제
조금씩 친구들이 취업을 하기 시작하고 미래가 이제 걱정되기 시작해. 왜냐하면 부모님이 늙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월세 계약 만료 날짜가 다가오고 친구들이 이제 하나씩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남자 머릿속에는 나 이대로 괜찮나? 옆에 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공포가 생겨. 제가 이제 상담했던 32살 정도 됐던 남자분인데 꽤 뭐 능력을 좀 인정받는 회사원에서 외국계 회사를 다녔던 것 같은데 연봉이 한 5천에서 7천 정도 승진을 해서 올라왔을 그 시기에 여자친구가 25살이었대요. 여자친구도 여자친구지만 본인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좀씩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 근데 그 시기에 부모님이 퇴직을 이제 딱 하셨고 그리고 하필 살던 집이 계약이 만료가 됐던 시점이었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좀 마음이 텄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철부지 여친이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빠 연봉도 올랐잖아.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얘기할 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더래. 만약에 피디님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정리할 것 같아요? 바로 정리할 그래서 이 남자분이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연봉 내가 7천이니까 한 세후에 한 480 정도 이제 받잖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 생활비를 자기가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100만 원을 이제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사는 월세 관리비 하니까 80 정도 최소 들고요. 그리고 식비, 교통비, 통신비 하니까 100만 원에 최소 저축을 1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데이트 비용을 한 100 정도 잡아요. 그러면 남는 돈이 빠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대. 너 저축 얼마 해놨냐라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잔고 20만 원 그리고 저축 빵. 아예 저축을 안 한 거네요. 오빠 그냥 나는 벌어서 다 써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 아 얘는 내 인생이 짐이 되겠구나. 이렇게 경제 감각이 없는 여자가 왜 문제인 줄 알아요? 단순히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게 문제만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나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도 내 부모님만, 미래도 내 미래만, 행복도 내 행복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이라기보다 어린이의 사고방식이야. 철이 빨리 든 어린이도 부모님 생각은 하잖아. 근데 이게 20대 초반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경험이 적으니까. 근데 30이 넘어서 어느 정도 내 인생 설계에 들어간 남자한테 옆에 이런 여자가 있다. 남자는 극도로 두렵고 무서워져요. 그래서 남자가 이 책임을 체감하는 순간에 여자의 외모는요 감가상각이 심한 자산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여자의 경제관념은요 평생 수익이 나는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남자는 여자의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감각도 보고요, 말버릇도 보고요, 생활 태도, 책임감 이런 것들을 함께 보게 되는 거야. 내면을 보는 거죠 한마디로. 세 번째입니다. 진짜 괜찮은 여자를 놓쳐봤을 때. 이게 남자가 겪는 가장 아프고 가장 늦은 각성의 시간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왜 진짜 괜찮은 여자를 못 알아보는 줄 알아요? 보는 눈이 없어서? 이유는 간단해요. 좋은 여자는요 공기라서 그래요. 공기요? 그러니까 이거야. 공기는 있을 때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잖아. 근데 없어지면 어때? 숨 막히지. 숨을 쉴 수가 없지. 좋은 여자가 딱 이런 이치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친한 동생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남자분이 한 30대 초반이에요. 여자친구도 동갑이고 어느 정도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근데 되게 평범해. 그러니까 만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누나 나는 이상하게 내 여친을 보면 설레이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엄마도 잘 챙기고 아빠도 잘 챙기고 얘는 참 괜찮은데 이 설레임이 없는 게 가장 나한테는 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는 진짜 호강이 초치소리 한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그래서 결혼해라. 그 친구 너무 괜찮더라. 여자가 봤을 때. 결혼은 그런 여자랑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설렘이 없다는 이유로 진짜 헤어졌어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미친 듯이 후회해. 왜냐면 그 여자분이랑 헤어지고 나서 연애를 몇 번 또 했거든? 근데 만나보니 그런 여자 찾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는 걸 느낀 거야. 있을 땐 몰랐던 거죠. 어머님 생일마다 다 챙겨, 아버지 생일 챙겨, 어버이날 챙겨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요즘에. 그리고 힘들 때 말 안 해도 옆에 있어주고 성가시게 안 하고 알아서 본인 일 하고 그 조금 설레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남자가 연락을 한 거죠. 전 여자친구한테. 남자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을 것 같아요. 그냥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2달 있다가 바로 소개팅해서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대요.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 얘도 좋은데 앞으로 더 있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결국 만나는 거는요. 좋은 여자가 아니라 그냥 다른 여자를 만날 뿐이에요. 이게 왜 비극인 줄 알아요? 평온함은요. 이 결핍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루함으로 오해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잖아. 다 이런 줄 아는 거야. 근데 세상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별걸 다 겪고 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조건 없이 지지해주던 그 선량함이 사실은 상위 1%의 재능이었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실을 통과한 남자만이요, 비로소 괜찮은 여자를 가볍게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생긴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은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한 번 진짜 크게 대어봤거나 인생의 책임을 실제로 짊어져 봤거나 진짜 괜찮은 여자를 잃어봤을 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통과를 해야만 남자는 비로소 제대로 된 여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은요, 공부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그냥 부딪혀보고 겪어보고 까여보고 까기도 해보고 해서 경험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이거는요, 대가를 치른 사람만이 갖게 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요, AI 돌린다고 되지 않아요. 저를 찾아오세요.